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양국 간의 백색 국가 제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이슈픽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이죠.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 3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 내 결정에 맞대응한 조치라는 분석이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해 2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정안은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에 맞대응한 조치라는 그러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WTO에 제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지역에서 어떻게 분류가 돼 있었나요? 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수출 지역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현행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는 수출 지역을 백색 국가인 가 지역과 그렇지 않은 나 지역으로 나눕니다. 현재까지 가 지역에는 일본, 미국 등 29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기 전용 등의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포괄적 수출 허가를 내주는 등의 수출입 간소화 혜택을 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공시하면서 가 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해 2 지역의 일본만을 따로 떼어내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분류로만 보자면 일본이 가 지역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백색 국가에 여전히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해 2 지역에 대해서 가해 1처럼 4대 국제 수출 통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백색 국가로 분류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수준의 국가로 사실상 분류하겠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 1과 가해 2 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생겨났는데요. 포괄 허가 사항이 가해 1과 달리 가해 2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이제 수출입 허가를 이렇게 내주게 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허가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에 가해 1은 신청 서류가 3종에 불과했지만 가해 2는 5종으로 늘어났고요. 포괄 허가 신청 서류의 유효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점 등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역시 5일에 불과한 가해 1 지역에 비해서 가해 2 지역은 나 지역과 마찬가지로 15일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나로 분류를 하지 않고 가해 2 지역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사실상 WTO에 가서 어떤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불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일본을 백색 국가로 유지하는 듯하게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이제 분석도 이제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 역시 수출 규제를 전략적 무기로 사용을 한 거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가 이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백색 국가 제외를 나가 아닌 가해 2로 변경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또 전혀 없다. 그런 이제 우리 측의 어떤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WTO 제소 과정에서 이제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도 이제 나옵니다. 또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은 나프타, 제트유, 경유, 철강 등 상대적으로 대체 수입이 용이한 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 산업부 역시 일본의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전체 대일 수출 금액에서 그러한 전략 물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막가파식의 수출 규제가 아닌 상징적 조치의 성격의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래서 별 영향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규제는 큰 타격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수출 기업 명단을 정부가 확보를 했고 또 기업에는 제도 활용법 등을 설명해서 애로 해소와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대일 수출 기업에서 수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담당 직원을 1대1로 매칭해서 무기 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먼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한 결과를 이제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찬성은 91%, 반대는 9%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본의 반발도 상당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정안이 고시가 되니까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바로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의 관계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촉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야권에선 이 같은 수출 규제에 대한 원인이 일본에 있다며 악순환을 계속 이제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현 정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장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무역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선적으로 먼저 풀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로 골라봤습니다. 이번 일본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가입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로 수출 지역을 가, 나 지역으로 구분했다. 또 하지만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해서 전략물자가 이란과 북한 등을 꼽을 수 있겠죠. 테러 단체 등으로 유입하는 것을 또 차단하는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는 크게 4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재래식 무기와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가 우려국가, 테러 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한 바세나르 체제, 또 미국, 캐나다와 같이 핵 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핵 물질과 기술의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핵 공급 그룹, 또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협의체, 또 생화학 무기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 제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이나 장비, 균 등이 다른 국가로 옮겨지는 것을 통제하는 호주 그룹,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중에 어떤 것에 가입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이제 모두 가입된 회원국을 우방 국가로 분류해서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신청 서류를 면제해주는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 이것이 바로 백색 국가를 말하죠. 일본 역시도 비슷했고요. 일본은 미국, 영국, 우리나라 등 약 20여 개국을 백색 국가로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운영을 해 왔는데 지난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이제 제외하는 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뜻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전혀 전략물자 사용에 대한 이제 문제가 없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혜택에서 배제를 시키면서 그동안에 양국 갈등에 이제 도화선이 됐고 이후에 계속 에스컬레이트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앞으로 나간 총알은 결코 총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총알의 방향은 분명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각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에 힘입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